자,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 중에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GOS 성능 조작 사건에 대해 다룬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저 역시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이 사건이 그냥 묻혀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만든 영상이었는데요. 영상을 만들면서 뭔가 삼성의 지지자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제 취지를 잘 지킨 영상인 것 같아요. 또 한편으로는 과거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던 시절에 있었던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가 떠오르더라고요. 요즘 아이폰은 설정에 있는 배터리 탭에 들어가면 배터리의 성능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, 이게 수치가 예를 들어 70%다. 그렇다면 아이폰을 완충했을 때 화면상으로는 100% 이렇게 표시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은 70%다. 이런 의미예요. 다시 말해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수치를 왜 알 수 있게 해놓았냐? 바로 앞서 말한 배터리 게이트 때문이에요. 어쩌면 GOS 성능 조작 사건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이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시점에서 아이폰의 가장 큰 문제는 추운 날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있었어요. 전원을 다시 켜면 배터리가 충분했더라도 10% 미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iOS 11 업데이트가 실시된 시점이기도 했어요. 이제 iOS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은 아이폰 유저들로부터 뭔가 내 아이폰이 느려진 것 같다?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애플이 다음 세대 아이폰 구입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구형 아이폰들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. 저도 그 당시 아이폰 7을 사용하던 사람이었는데요. 사실 잘 모르겠던데. 그래도 아직은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형에 비해 구형 아이폰은 성능이 뒤처지지 않겠냐는 어떻게 보면 해골물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 2017년 12월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 한 유저의 주장으로 성능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. 이 유저는 자신의 아이폰 6s에 iOS 11 업데이트를 하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오래된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폰과 새 배터리로 교체한 아이폰 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는, 즉 배터리 수명에 따라 아이폰의 성능이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주장을 필두로 저번 GOS 성능 조작 사건에서도 활약한 긱벤치 또한 아이폰의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성능도 같이 떨어진다는 테스트 결과를 밝히면서 앞서 사람들이 그냥 해골물인가 라고 생각했던 아이폰이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. 이 논란이 거세지자 현지 시간으로 2017년 12월 20일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된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너무 추운 날씨라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며, 이 때문에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아이폰 6 시리즈와 아이폰 SE 그리고 아이폰 7 시리즈의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로 배터리의 수명에 따라 성능을 제한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모든 의혹들을 인정했습니다.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?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고 해서 성능을 낮춰버린 것? 솔직히 그 당시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던 저는 GOS 영상처럼 비슷하게 배터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 이해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GOS 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을 몰래 시행한 조치라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애플이 먼저 야, 너희들 배터리 오래된 것들 추운 날씨에 자꾸 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성능 좀 떨어뜨려서 막아줄게, 대신 배터리 교체 꼭 해, 비용은 좀 할인해줄게, 이렇게 얘기를 소비자들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GOS처럼 소비자들은 애플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거잖아요. 결국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배터리 수명에 따른 성능 저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배터리 보호를 위한 조치인 것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이 성능 저하 기능을 끄고 켤 수 있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, 애플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정 안 되겠으면 성능 제한 없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을 조금 할인해 줄 테니 새 배터리로 교체하라는 좀 어이가 털리는 사과를 했기 때문이에요. 쉽게 말하면 뻔뻔했다? 결국 애플의 이러한 행보에 전 세계적으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고, 당장 미국에서는 2020년 3월에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$25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. 이 합의금은 모든 사용자들을 합치면 최대 $5억 규모라고 해요. 근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같은 해 11월에 1억 1,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.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에도 영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기도 했고, 한국에서도 사건 당시에 약 6만 명에 달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하는데,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처럼 그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. 아무튼 이렇게 소송이 이어지니까 애플은 iOS 11.3 업데이트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. 기존에는 배터리의 수명에 따라 성능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업데이트에선 아이폰이 배터리 수명에 상관없이 최고 성능을 내도록 하다가 만약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아이폰이 갑자기 꺼진다, 그러면 그 시점부터 성능을 제한시키도록 하였고, 이 기능을 사용자가 원한다면 끌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. 결과적으로 저는 두 사건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참 운도 더럽게 없다는 뭐 그런 한탄을 하기도 했지만, 그래도 덕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는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지금 생각하면 삼성과 애플과 삼성이 그런 기만 행위를 했을 때 바로바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다면 당시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락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